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마지막 4주차에서 치주 치료에 관련된 청구 경향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은 아직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죠. 그래서 벌써 1월도 다 가고 이제 2월이 또 다음 주면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되시기를 기원을 하면서 치주 치료까지 저도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주 치료에서는 이제 1차시 강의 때는 최근 치주 치료 청구 경향에서 치석 제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2차시 강의에는 우리가 그 외에 우리가 치주 치료해서 치료로 들어가는 술식들과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석 제거와 관련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작년에 신문에 이렇게 나기도 했고 최근에는 심평원에서 동일 부위 재산정해서 우리가 첫째 1차시 강의 때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죠. 그래서 환수를 해가는 그런 사태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스케일링 청구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심평원에서 이제 치석 제거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타이트하게 심사 기준으로 좀 삼고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실사를 좀 나갔던 병원들에서 이제 비급여 대상인 부분에서 급여로 청구하는 경향이 좀 많이 늘어나서 더더구나 심평원에서 좀 확인을 좀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치석 제거가 연일회가 보험으로 적용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이 우리가 청구를 했을 때 심평원에서 통계치를 좀 보도록 하면 거의 랭킹이 거의 1, 2 혹은 2위 정도에 오르다시피 이거는 메디칼 쪽 의과 한의과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상위에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연일의 치석 혹은 치주 치료에 대한 관심이 특히나 요즘 원장님들 최근에 원장님들이 치주 치료가 이제 청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꽃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30대, 40대 연령만 된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40번대 구취 부위가 종종 붓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관리를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철저하게 조금 하고 있지는 못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치주 치료 관리가 좀 많이 들어가 주면 환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기준을 삼고 청구를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준을 조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도록 하면은 치석 제거는 우리가 치석 제거 스케일러를 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치석 제거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스케일링 치석 제거라는 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를 개념을 좀 가지고 계셔서 잘 진단을 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험으로 적용이 되는 기준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 이렇게 치석 제거가 치주 치료 전 단계, 그러니까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보험으로 적용을 됐던 기준이죠. 그래서 3분의 1학당 산정이 되는 우리가 산정 단위는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기본 개념 자체가 차후에 치주 치료를 하겠다 혹은 치주염이 좀 있다 혹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치석 제거를 한다라든지 혹은 심장 수술하기 전에 심장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구강 내 세균이 혈액을 타고 들어가서 심내막염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통계치가 좀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심장 수술하기 전에는 우리가 개심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악 치석 제거는 이렇게 3분의 1학당 치석 제거하는 부분으로 청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기준 자체가 있었고요. 이제 최근에 생긴 게 연일회라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되기는 했죠. 근데 이제 19세 이상의 1년에 한 번씩 보험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좀 명확하게 진단을 잘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치석 제거 나에 대한 기준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 후속 치주 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우리가 1년에 한 번 19세 이상의 보험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라는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치석 제거 가와 나의 진단이 명확하게 잘 내려줄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기본 큰 개념은 이렇고 좀 자세한 거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예제를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자의 주소가 특별히 불편한 건 없고 요즘에 특히 이제 뭐 얼마 안 됐죠. 선생님들도 한동안 12월 달엔 좀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기치 못하게 환자분들이 병원을 특히나 이제 스케일링 우리가 환자들이 좀 줄은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뭐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게 무슨 쿠폰처럼 발행이 되는 걸로 환자분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굉장히 이 연일의 치석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특히 뭐 뉴스나 이런 데서도 보도가 많이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좀 몰리는 현상이 있죠. 뭐 건강검진이 연말에 많이 있는 거랑 거의 연일의 치석 제거도 비슷한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연 1회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를 조금 개념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불편한 건 없다라고 환자의 주소가 되어 있죠. 그리고 스케일링 받은 지 한 1년 정도 돼서 뭐 1년에 한 번 하는 우리가 쿠폰이 남아있다 환자분들이 그렇게 주소로 얘기를 하시면서 좀 내원을 종종 하기도 하죠. 그래서 스케일링만 받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연일의 치석 제거 이렇게 했다라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멘트를 뭐 환자의 주소는 환자가 불편하거나 혹은 뭔가 얘기하는 걸 적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을 하실 수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이 외에 이제 원장님이 보고 어떤 상태인지를 좀 적어 놓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똑같이 하는 스케일링이지만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우리가 연일의 치석 제거하는 걸로 대부분은 청구를 하실 텐데요. 대부분 아마 이렇게 차트에 기록하고 그냥 연일에 이렇게 뭐 공단에 등록하고 청구를 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비급여로 빠지는 스케일링하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상태를 봐서 정말 치석도 별로 없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와서 하는 치석 제거는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받는 거 혹은 2년에 한 번씩 받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방 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급여로도 분류가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실사가 작년에 좀 많이 나가서 조사를 했던 거는 교정병원이었었죠. 그래서 교정병원을 우리가 보철이나 교정 목적으로 우리가 스케일링이 그러니까 치면 세마의 목적인 거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브라켓을 장착하기 위해서 좀 깨끗하게 해준다.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류들을 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주소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적혀 있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우리가 기본적인 증상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치주 치료가 들어갈 때 대부분 증상이기는 하지만 살짝 좀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라고 한다라든지 그런 주소를 우리가 조금 더 환자한테 자세하게 물어서 적어줄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차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병원에서 원장님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시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치석 침착이 돼 있고 발적이나 약간 부종도 보이면서 어디 부위에 치석이 많이 있다라는 거. 요즘에 스케일링 하면서 우리가 특히나 환자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악 전치 부위를 좀 많이 촬영을 포토로 찍어 놓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찍어 놓는다라고 하면 증빙 자료가 또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연일의 치석 제거를 하기 위해는 치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석이 있어서 우리가 약간의 치은염이 있지만 이걸 제거하면 굳이 치주 치료까지 이완이 되지 않아도 종료가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연일의 치석 제거는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어디 부위에는 모빌리티, 그 다음에 뭐 27번에는 본노스라는 이런 상황이 원장님이 봤을 때 이렇게 나타나 있는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일회로 스케일링을 청구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보게 되면은 2021년 1월 1일 현재 우리가 넘어간 그 수가가 33,530원 정도가 연일회 치석 제거가 책정이 되어 있죠. 사실 이렇게 모빌리티도 있고 본노스 정도까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치주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우리가
그쵸, 치주. 그래서 3분의 1학당 산정하는 치주 치료 전 단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스케일링 치석 제거로 청구를 해주게 되면 45,180원이라는 금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해보면 점점 수가가 조금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간 10,000원이 좀 넘었던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12,000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똑같이 하는 스케일링이지만 연일회로 할 때하고 치주 치료를 위해서 목적으로 할 때 가격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차트를 보시고 환자를 보고 우리가 진단을 명확하게 좀 원장님이 먼저 내리시고 그 다음에 연일회로 갈지 치주 치료를 위해서 하는 전 단계인 치석 제거로 갈지 구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제가 깜짝 놀란 병원 한 군데가 있었는데 조사를 연일회하고 기본 우리가 3분의 1학당 치석 제거하는 거를 좀 비율을 따져봤더니 치석 제거가 그러니까 연일회 스케일링이 들어가는 게 96%에 육박하는 정말 그 병원은 치주 치료하는 환자가 거의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령대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거의 8, 90%가 40대 이후의 연령대, 특히나 이제 뭐 50대, 60대, 70대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병원에서 연일회 치석 제거가 97%에 거의 육박한다라는 것은 진단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입증을 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환자가 치주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치주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대로 우리가 진단을 하고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는 스케일링, 우리가 하는 행위는 똑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손해보고 청구를 많이 하고 있는 병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단을 제대로 하고 연일회로 갈지 치주치료 전 단계로 갈지 반드시 구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내일부터라도 우리 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제대로 수정을 하고 청구가 들어가는 게 좋으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외과 파트에서 얘기를 했었죠. 구강내 소염수라고 우리가 치주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우리가 100% 산정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치주 치료할 때 또 많이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원장님들이 보험과 관련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면서 발생한 게 이 교합 조종술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 교합 조종술이 치주 치료의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들어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낮춰줘야지 치주염을 좀 진행하는 속도를 늦춰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합을 좀 세기를 낮춰서 우리가 치조골에 받는 부담을 좀 덜어주는 를 하는 게 이제 외상성 교합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합 조정술이 같이 치주 치료할 때 들어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교합 조정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치당 3,500원 정도의 가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루에 최대 가능한 횟수는 치아가 4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산정 기준은 제가 두 번째 차시 때 제가 2주차 때 보존 파트 할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교합 조정과 치주 치료가 같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때도 100% 우리가 다 같이 산정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조금 우리가 차트에 신경 써서 적어 주셔야 하는 거는 이 교합 조정을 할 때 교합제를 사용해서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심평원에서도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교합제를 사용해서 어떻게 어느 부분이 걸려서 교합 조정을 좀 많이 해줬다라는 이런 부가적인 우리가 사유가 차트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완벽한 차팅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합 조정하고 치석 제거가 같이 들어가도 100%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즘에 또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치주낭 측정 검사라고 해서 치주 치료를 하는 경우에 특히 이제 치과 파트에서는 뭐 메디칼 사실 파트를 가게 되면 기본 먼저 진단을 하기 전에 하는 것들이 검사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사실은 치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로컬에 이제
내원을 하는 게 더 많다 보니까 기본 검사를 막 이것저것 거쳐서 진단을 내리기보다는 대개 이제 원장님들이 간단하게 치아 동료도 검사나 모빌리티 검사 이런 테스트를 해서 진단이 내려가는 경우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 비용이 나오는 부분들도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챙기자라고 해서 요즘엔 치주낭 측정 검사가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의할 점은 뭐 크게 치주낭 측정 검사는 사실은 무난하게 청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단지 이제 치주낭 측정 검사를 할 때 반드시 치주낭 측정 검사를 청구를 하신다라고 하면 1치당 2면 이상의 밀리미터 단위로 기록을 남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주낭 측정 검사를 할 때 포켓에 우리가 몇 미리가 나왔는지 한 치당 2면 이상의 기록이 남겨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치주 치료를 위해서 진단을 하는 경우만 산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치석 제거를 할 때 좀 주의할 점은 이렇게 미싱되어 있는 환자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처럼 그 병원처럼 좀 연령이 좀 더 많이 있는 분들이 오시는 병원이면 더더구나 이렇게 군데군데 치아가 없는 환자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치식을 그냥 동그라미로 해서 연일에 뭐 동그라미로 해서 치석 제거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조금 미싱되어 있는 부분은 빼고 청구가 들어가면 가격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트에 기록을 할 때 미싱되어 있는 부분은 빼고 청구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2번의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해서 치식 클릭을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3회라는 이렇게 행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구를 해 주셔야지 가격이 아까랑 굉장히 많이 전액 들어갔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환자한테 받는 부담금 자체가 다르게 책정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미싱되어 있는 부분은 빼고 청구 작업이 들어가 주셔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하고요. 간혹 이 부위를 이렇게 없다라고 해서 이제 치석 제거 50%로 연일회를 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산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연일회로 치석 제거를 이 정도 상태라고 하면 치주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일회 치석 제거를 넣으면 훨씬 더 손해를 많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치석 제거가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가격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연일회로 청구가 되실 수 있는 상황에 명확하게 진단을 한 상태라고 하면 연일회로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부태어 이거를 연일회 치석 제거를 넣어서 50%까지 줄여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봐드리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치석 제거 가로 산정하는 거하고 치석 제거 나로 산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비급여로 산정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구별을 해서 청구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치석 제거 가는 산정 단위가 3분의 1학당으로 산정한다라는 거, 치석 제거 나는 연일회이기 때문에 전학 기준으로 산정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적용 기준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치석 제거 가는 치주 치료가 동반이 돼야 합니다. 만약 치주 치료가 같이 동반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밑에 내역 설명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달에 뭐 1월 달에 지금처럼 말일에 청구를 하게 되면 치석 제거를 넣으면 치주 치료는 2월로 이렇게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다음 달에 치주 치료할 예정이라든지 혹은 치주 치료 예정이라든지 이렇게 서술을 달아주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환자가 뭐 우리는 다 플랜까지 세워서 뭐 소파술까지 언제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내원을 중단했다라고 하면 환자가 임의적으로 내원을 중단했다라고 이렇게 서술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용 기준이 이제 전학으로 들어가는 치석 제거 나 같은 경우에는 뭐 19세 이상 연일에 한번 된다라는 거, 차트에 기록할 때 치석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조금 덧붙여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뭐 치은염 정도가 있었다라는 게 한 번 더 원장님이 보시고 판단을 했던 그런 진단을 했던 내용들이 부가적으로 차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무난하게 청구를 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연일의 기준은 이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우리가 연일회를 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해처럼 2020년에 썼다라고 하면 이제 21년 1월 1일에 되면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렇죠. 연일회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연일회가 1년에서 1월 1일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동일 부위 재산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치주 치료 전 단계에 들어가는 치석 제거는 이렇게 3개월 이내는 치주 치료 후 처치, 3개월에서 6개월은 50%, 6개월 초과를 하게 되면 100% 산정한다라는 기준이 있지만 이 치석 제거 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밖에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는 비급여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대로 진단을 한 경우라고 한다면. 근데 우리가 간혹 이거 진단을 못해서 치석 제거 나를 산정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치석 제거 가를 또 산정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진단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못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치주 치료가 있는 경우는 치주염이 있는 경우는 치석 제거를 우리가 치석 제거 치주 치료 전 단계 3분의 1 합당하는 가로 산정이 돼야 더 진단이 제대로 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괜찮아졌는지 이렇게 치주염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는지 치유 상태를 보기 위해서 내원을 했다가 그러면 치석이 좀 쌓여 있어서 다시 한번 연일회를 제거를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렇게 가는 게 순차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거꾸로 가는 것 자체는 일단 진단을 못했다라는 우리가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심평원에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건드릴지는 그쵸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서 청구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우리가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 진단부터 제대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석 제거 가가 이제 뭐 작년 연말에 굉장히 이 부분이 동일 부위 재산정이라고 해서 들어갔던 부분이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란 게 이게 알아서 삭감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기존에 이 부분이 계속 삭감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좀 억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는 합니다. 심평원에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다른 것들은 다 삭감을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지 않고 이렇게 놔두는 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미리 고지해 주지 않고 한꺼번에 몇 년치를 이렇게 완수해가는 거는 조금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요 동일부위 재산정 기준을 앞으로 잘 기억을 하시고 프로그램에서 알림창이 다 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림창을 참고해서 치주치료 후 처치로 들어갈지 50% 들어갈지 100%로 들어갈지 살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청구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주의할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이제 뭔가 스케일링을 단독으로 조금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스케일링 환자만 따로 예약을 받아서 진행하는 병원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치과 의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치석 제거를 했을 때는 그냥 저는 치석 제거만 할 거예요라고 예약을 하고 그 예약날 와서 스케일링만 받고 끝나고 그냥 원장님이 보지 않고 가는 경우, 뭐 의사가 보지 않고 가는 경우는 환자분이 요즘엔 굉장히 환자분들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을 넣었던 사례가 있는데 치과 의사의 진찰 없이 치위생사가 치석 제거를 전학 실시한 경우 되게 일목요연하게 질문도 잘하셨어요. 첫 번째, 진찰료 산정이 가능한지. 두 번째, 진찰료 산정이 불가능하다면 치석 제거 전학급여 산정은 가능한지. 이거는 이게 치과에 있는 분이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본 질문인데요. 그래서 1번, 2번에서 답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의 질의 1에 대한 답변으로 보면 일단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심평원에서 보는 입장은 진찰료는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죠. 그래서 뭐 진찰을 한 경우에 초진율을 산정한다, 뭐 재진율을 산정한다, 초재진 기준을 이제 근거로 삼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일단 우리가 진찰 자체는 치과 의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원장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찰료를 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 제가 있는 병원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는 진찰료만 그냥 이렇게 다시 토해내는 그런 상황 사례가 몇 년 전에 있었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하나를 더 부가적으로 그러면 이 치석 제거 전학은 산정 가능한지를 또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심평원에서 쭉 뭐 또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일단 우리가
치의 생사는 뭐죠? 의료기사죠. 그래서 의료기사는 단독으로 진료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치과 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에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가 우리가 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감독의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치석 제거 또한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내린 이런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년도에 이제 작년에 질의를 한 거를 제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민원을 이제 많이 넣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참고해서 스케일링을 하고 났다라고 하면 반드시 원장님이 한번 체크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나중에 다 환수를 해가는 사태에 대비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치석 제거와 관련된 내용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2차 시에는 자주 하는 치주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